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이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중에 있는데, 보수의 심장, 보수의 그 성지 대구에서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근데 이거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또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궤변.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합니다. 어제 그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게 맞다 봐요. 커졌죠. 그러면서 이재명 찍는 표는 4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후보만 잘 내면 이길 수 있다.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래놓고 자기가 이재명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할 것이고, 이걸 막으려면 누가 돼야 된다? 이런데 이재명이 계엄을 일상화하고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면, 내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싸우면 확실하게 이재명의 계엄이나 이걸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다른 분들, 즉 한덕수나 김문수는 이재명하고 이런데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뭐냐면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끝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리고 막 정권 잡으면 개 난리치고 계엄도 하고 난리칠 텐데, 그러면 계엄을 막아본 내가 이재명하고 개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지, 한덕수나 김문수로는 안 된다. 이런데 주장을 손편지로 직접 쓴 겁니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일단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재명이가 대선을 이겨야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야당대가 계엄을 막고 싸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자기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대통령 대가 계엄을 하면, 계엄을 내가 막아봤으니까 내가 잘 막을 수 있다. 이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 논리가,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요즘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만이 이길 수 있다 해놓고, 또 뭐라 하냐면 이재명이가 계엄을 하면 내가 계엄을 막아봤으니까 잘 막을 수 있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면 계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끝나는데 굳이 이재명의 계엄 걱정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계엄을 계속 막았다는데, 자기가 무슨 계엄을 막아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계엄은 민주당이라는데 조국 당만 해도 170석, 190석에 육박하니까 민주당만 해도 170석이에요. 150명이면 계엄 막는데, 자기는 한 표도 없는데 뭘 계엄을 막았다고, 또 계엄 막아봤으니까 이재명하고 잘 싸운다? 이게 논리가 맞나요? 오히려 과연 이재명하고 제대로 한동훈과 싸워가지고 이긴 게 있나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재명하고 구속 못 시켰잖아, 결과적으로. 이원석이하고 조선 제일 검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하도 결국은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 수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동훈이가 장관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되던 대장동, 백현동, FC 전부 그 전에 진행되던 거지. 새로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새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한 건 전혀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충분히 이재명을 제압하고 오히려 더 잘 싸울 걸로 봐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요,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그 민주운동 하면서 고문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노동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도 이재명을 압도한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동훈이가 개싸움 할 수 있고 이재명이하고 왜 김문수는 못합니까? 김문수가 살아온 길을 보면 저는 충분히 이재명과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대행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70년에 제가 태어날 때입니다. 공직에 입문해서 50년이 넘죠. 그동안 어떠한 업적,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강단 있는 원칙적인 이런 분입니다. 한 번씩 국회에서 싸울 때 봤잖아요. 국회에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과 싸울 때 봤잖아요.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행도 정말 목숨 걸고 이재명의 직권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 보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한동훈이가 자기만이 계엄을 막아봤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계엄하더라도 싸울 수 있다? 이거는 아예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재명이가 이겼을 때 계엄하는 거니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자기가 법무부 장관하고 하면서 구속이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팬덤도 일부 있지만 워낙에 비호감층이 이재명보다 뺨칩니다. 더 많다 봐야 돼. 왜냐하면 좌파들도 한동훈을 결정될 때는 공개하지. 한동훈 좋아하는 좌파가 어디냐고. 제가 좌파들 다 만나봐도 야, 너 솔직히 제가 좌파 여자 민주당 패널도 많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자국 방송하는. 야, 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있으면 누구하고 결혼할래? 전부 윤석열이래. 윤석열이래. 좌파들도. 한동훈 좋아하는 좌파가 없어요. 그러면 우파는 좋아하느냐? 강화문에 가보세요. 정가은 목사님이나 한동훈 사진 놓고 다 배신자 밟고 있습니다. 그건 안 봐도 알잖아. 한마디로 한동훈은 우쪽으로도 확산 안 돼. 좌쪽으로도 확산이 안 돼. 이 말은 딱 일부 팬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동훈으로서는 필패입니다. 필패. 오히려 쌍수연합,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연합이 되면요. 김문수 후보는 우쪽으로 광화문까지 포함해서 우쪽으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요. 한덕수 대응은 관료는 대부분 중도거든요. 중도부터 합리적 진보 좌파까지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호남까지. 그러면 외연이 아주 확대되는 거예요. 따라서 김문수, 한덕수 대응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느 하나가 후보가 되고 또 어느 한 분이 책임 총리나 이렇게 연합이 될 때, 이럴 때요. 오히려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부 한동훈 지지하는 이 사람들도 투표할 때는 결국 이재명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후보되면요. 일단 우파 쪽에서, 즉 정가은 목사 자유통일당 이쪽에서부터 후보가 노는 거예요. 또 한동훈이가 되면 황교안 대표도 끝까지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합 빅텐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동훈이 되면. 그리고 좌쪽으로도 외연 확장이 전혀 안 됩니다. 누가 와요? 거기 이낙연이가 오겠습니까? 한동훈한테. 이준석이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한동훈으로서는 필패입니다. 필패. 그냥 그래도 가장 희망 있는 김문수, 한덕수 연합. 이래야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이가 완전히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고 재판이 정광석과처럼 고등법원들이 오늘 진행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 야, 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또 선거하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결정적인 타격을, 괴멸적인 타격을 이재명이 입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유권자가 1,000만 표가 달난다
해도요. 끝까지 선거는 끝나봐야 이게 끝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누가 넣어도 이기니까 한동훈이 넣어도 안 되겠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으로서는 이게 필패입니다. 필패예요. 오로지 김문수, 한덕수 연합만이 이재명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까지 아마 투표 있고 여론조사 끝나고 내일 아마 최종 발표할 텐데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그냥 김문수 대 한동훈 이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항상 한덕수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을 합친 거 이거하고 한동훈 혼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당심이든 민심이든 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까보면 되겠죠. 오늘 저녁까지 마지막 아마 당원 투표.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일 후보가 정해지면요.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5월 7, 8일까지는 단일화 돼야 됩니다. 후보 등록까지 하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공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유세차도 이게 예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광석과처럼 바로 이게 내일 후보가 되자마자 한덕수, 김문수 그대로 이게 만나서 바로 이제 어떻게든 뭐 룰 삽바삼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수많은 단일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룰 세팅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왜 단판지가 이게 말로야 쉽겠습니까?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 저는 방법은 이게 여론조사 충분히 믿을 만하게 여론조사 경선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토론은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단일화되 둘 다 성자도 패자도 없어야 됩니다. 둘 다 성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둘 다 저는 같은 공동 정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무너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 대성적으로 결단하면 저는 단일화가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이가 대구에서 뭐 손편지로 말도 안 되는 게 뭐 이재명하고 개싸움 해가 이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건 말도 안 되고 특히 이재명이가 뭐 짓고 나면 계엄을 막 개소가 독재할 텐데 계엄을 막아본 내가 막는다. 이거는 패배를 전제하고 이재명이 승리를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논리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일한 필승 카드는 한덕수, 김문수 이런 공동 우리 쌍수연합 공동 정권 외에는 답이 없다.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그 길에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밑에서 총리와 그다음에 장관 다 했던 분 아닙니까? 누가 되든 아마 그 길에 저는 윤 대통령이 힘을 보태야 되거든요. 두 명이 힘을 합치고요. 그러면 필승 카드다. 한동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남은 지금 투표 꼭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